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환입니다. 코로나19에 장마에 무더위에 태풍에 뭔가 고단한 한 해가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 사진부 김구현 선배가 연못 위에 이렇게 낙엽이 있는 그런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네. 예, 올해는 진짜 뭐가 피곤하다는 느낌에 막 어정쩡한 이런 분위기에 추석이라는 게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올해 학교 간 게 한 3주인가 4주인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7학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태풍 하이선이 왔을 때 네. 그 우리가 교차로 출근을 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같이 좀 이동하는 동안 기사 업데이트에 만약에 같이 움직이게 되면 좀 차질이 그렇죠. 생기니까 이 출근 시간을 좀 다르게 조정을 했죠. 네. 여기서 우리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의 유연함, 이 책임감 등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았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어쨌든 그날 그 제가 출발을 늦게 한 덕에 마침 그 딸이 원격 수업하는 걸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이거 맨날 하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한 번쯤 옆에서 보니까 그냥 재미있더라고요. 생각 출석 체크도 하고 또 수업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모니터에 올린 자료를 그 위에다가 아이들이 직접 펜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업 질이 괜찮더라고요. 글쎄요, 학교마다 그게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내미는 그냥 타블렛만 들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던데 뭐 그렇게 혼자 수업하니까 좀 집중도 잘 안 되고 좀 곤란한 점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적으로 온라인 수업은 활용하면 좋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예. 학생들도 뭐 친구,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즐기는 시간,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하고, 그렇죠. 하는 그런 시간이 그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겪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궁금할 테고요. 그런 일상이. 그렇죠. 특히 또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 얼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말 저 아이들하고 담임쌤하고 이렇게 좀 만나는 시간이 짧으니까 참 담임쌤들도 참 학생들한테 좀 정도 붙이고 싶고 그럴 텐데 그렇죠. 좀 얼굴을 못 붙이니까 참 많이 아쉬워할 것 가끔 같습니다. 봐도 마스크 쓰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 사랑하는 학생들을 올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부당하게 그것도 7년 동안 7년이면 진짜 그렇게 만나지 못한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최근 법의 노조에서 풀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저희가 줄여서 정교조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 정교조 선생님들입니다. 이야기를 또 이렇게 또 이어가는 이 놀랍습니다. 예. 온라인 그 비대면 수업이 정교조 선생님 이야기로 예, 굉장합니다. 예. 2013년이죠. 박근혜 정부 때고요. 법의 노조 통보를 정교조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를 잃었고, 헌데 이제 지난 3일이죠. 법의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박수 7번 치겠습니다. 박수. 우리 선생님들이 딱 좋아할 만한 7년, 그런 합의입니다.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진짜 웃긴 게 우리가 진짜 연습도 안 하고 바로 하는데 딴 거는 진짜 안 맞는데 박수는 잘 맞네요 진짜. 이거 보면 분명 중간에 흐트러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끝에 구호를 안 넣는 꼭 한 사람이 또 한 번 더 친다든지 친다거나. 예, 그런 게 있는데 뿌듯합니다. 네. 우리 부서원들.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2013년이면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네네. 자, 한마디로 이게 너무 늦어서 안타깝고 또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쯤 되면 우리 또 정리의 요정
정리요정. 예, 찬스 기자가 예. 타임라인을 탁 들고 나와서 이런 그렇죠. 정리를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정리요정. 예. 예. 부르셨습니까? 자, 뭐 척하면 척이죠. 네, 준비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네. 정교조 타임라인 준비를 했고요. 예. 먼저 1987년 5월 10일로 거슬러 어우. 올라갑니다. 아주 한참 거슬러 올라가네요. 네. 아주 까마득한 때라서 오늘 네. 이걸로 1시간 갑니까? 이걸로. 잘 기억이 안 나요. 87년까지. 네. 그 정교조 공식 그 놀이집에서 참고를 좀 했고요. 네, 네. 역사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1987년 5월 10일 음. 교육 민주화 선언을 이끌었던 교사들이 네. 1987년 민주교육 추진 전국 교사 협의회를 만들어서 교직 단체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렇네요. 이게 역시 그 1987년 6월 민주항쟁. 네네. 네, 그게 뿌린 씨앗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교협이라고 이제 줄여서 읽죠. 정교협은 참교육 실현 그리고 사립학교 민주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민주화 투쟁이죠. 그리고 이제 교육악법 개정 투쟁을 네. 벌이게 됩니다. 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사립학교가 음. 얼마나 반민주 현장이었는지는 뭐 그렇죠. 올해 좀 더 전에는 네. 뭐 말죽거리 잔혹사. 근데 뭐 저도 뭐 사립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좀 많이 좀 비민주적인 게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런 학교가 진짜 곳곳에 아주 흔했습니다. 예. 네. 역시 우리 아버님 또 그 세대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저는 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냥 집하고 학교밖에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기억이 잘 안 나갔습니다. 그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우리 형님 세대. 아무튼 저 연도 보니까 그 세대 딱 맞습니다. 딱 그 세대입니다. 딱 그 세대. 네. 이후에 이제 1989년 네. 5월 28일 음. 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조 음. 결성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때 이제 교사 1,527명 파면 해임됩니다. 아. 예, 당시 1992년에 나온 이게 닫힌 교문을 열며라는 아.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예. 이때 이제 교육 현장과 문제 의식을 아주 이렇게 잘 담은 영화인데 그렇죠. 이게 좀 상영을 못하게 정부 탄압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네. 좀 대학가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아, 예, 상영되어 버렸습니다. 구2 학번 아니십니까?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또 건방지게 이거보다 앞에 나온 영화인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그것도 문제의식이 제법 담긴 영화인데 예, 당시 청소년 영화들이 예.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정교조 그렇죠. 문제하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제 예. 닫힌 교문을 열며라는 이 영화가 준 충격이 크다 보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화도 아니다. 뭐 이런 이제 건방진 소리를 하고 막 객기를 부렸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교조 타임라인을 네, 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어르신들의 그 추억팔이 타임라인은 네, 네. 예,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1994년 3월 김영삼 정부 때 조건부 복직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일단 뭐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1월 교원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해 7월 조합원 6만 2,654명으로 노동부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뭐라 해도 YS와 DJ 때 뭐 한 일이 좀 많긴 많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2013년 네. 역사적인 날이죠. 10월 24일 박근혜 정부 때 정교조를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하고 정교조 법적 지위를 박탈을 합니다. 네. 예. 그때 박탈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듣기로 뭐 해고된 교원이 조합원이냐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나중에 뭐 따로 얘기를 저희가 또 듣겠지만 조합원 9명 그 자격을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6만 명 넘는 조합원을 불법 조직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 좀 황당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7년 소송이 시작됐고 네. 지난 3일 대법원이 법의 노조 통보 조치가 위법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다음 날 고용노동부에서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를 했습니다. 판결 나오자마자.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이제 환송을 하니까 네. 네. 이제 다시 이렇게 하려 이렇게 과정이 좀 남았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바로 다음 날 네. 통보를 이제 취소를 했죠. 아, 이거 완전 허무개근데 허무하네요 진짜. 7년 7년 동안 너희들은 불법이야, 불법이야 이랬다가 대법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그럼 취소 뭐 딱 이렇게 그렇죠. 돼버린 그런 거네요. 뜻이죠. 예. 네.
그래 들으니까 진짜 얄밉네요. 뭐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현장 목소리가 또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난데없이 너희는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7년. 이제서야 그 불법이라는 낙인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든 심정은 어떨까요? 전희영 정교조 경남 지부장님 연결했습니다.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2013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교조가 법의 노조 통보를 받았었죠. 그 네네. 이유가 뭔지부터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이거 아는 분이 사실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진짜 거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통보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한 이유는, 네. 그, 정교조가 교원 노동조합이잖아요. 네. 네. 교사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인데, 네. 우리 조합원 중에서 9분의 해직 선생님이 계세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해직을 당하셨는데, 교사가 아닌 사람 9명을, 그 조합원으로. 교원노조인 네. 정교조에서 조합원을 인정하고 있다. 네. 이것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9명을 정교조 조합원에서 배제해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쌤들하고 같이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논의를 좀 했었고 네.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다라고 네. 판단을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 9명의 선생님들 당시에 교사였다가 노동조합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과정에서 네네. 부당하게 해고가 됐는데 왜 이 노동조합에서 그분들을 내치라고 하느냐. 네. 이것은 받은 일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죠. 아,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법의 노조가 됐어요. 저희 같았으면 9명을 잘랐을 건데. 네. 역시 네. 선생님들은 다르시네요. 네. 네. 예. 그 7년 동안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걸로 짐작합니다. 그럼요. 예. 기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부의 그 요구를 거부를 할 때 그냥 간부 몇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 선생님 6만 명이 다 총투표를 했거든요. 네. 네, 총투표를 해가지고 거의 70%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이 9명을 그대로 두자. 그리고 정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7년 동안 되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저는 그 힘을 버텨냈던 게 조합원들이 같이 결정했던 그 총투표의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법의 노조 통보를 받았고 네. 그 2017년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기대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때 당시의 기억을 좀 되살려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들어서고 나서 네. 제일 많이 들었던 이유가 네. 축하한다였어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법의 노조 문제가 이제 해결이 해결되는구나. 되겠구나. 그리고 해직되었던 34명의 선생님들이 드디어 이제 교단으로 돌아가겠구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빨리 학교 돌아갈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네. 할 정도였어요. 네네. 근데 전체 7년의 기간 동안 결국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법의 노조가 절반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아쉽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엄청난 기대 속에서 문재인 정부 시대를 맞이했는데, 네네. 뭐 이렇게 이제 결과는 좋긴 했지만은 네네.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좀 밉기도 하고, 네, 네, 서운하기도 하고. 네. 예. 그 많이 서운해하시는데 그 문재인 네네. 정부가 이제 올해 4년 차지 않습니까? 이 네. 4년 차에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냥 법의 노조가 아니다. 이 판단이 그렇게 참 어려웠을까요, 이게? 그래요, 말이에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때 2017년도 초반에 네. 되게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우리한테 약속도 했어요. 네. 대통령 당선되면 바로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하겠다 약속했는데, 네네. 이것을 이렇게까지 끌 필요가 있었을까? 눈치를 봤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참 물어보고 만나가지고. 대통령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렇군요. 그 해고자 복직 뭐 이런 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네. 이제 판결이 났지만 그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기 풀어야 할 과제들, 남아 있는 그런 문제들 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9월 3일 날 그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네, 그 다음날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법인노조 통보를 취소했어요. 그렇죠. 취소를 했죠. 네, 네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저희들이 법적 지위를 회복을 좀 하게 됐는데, 네, 법적 지위는 회복했지만은 그 법인노조 통보했을 때, 뭐 해고자 문제, 단체 해방 문제, 그 뭐 이런 사무실 문제 이런 등등 저희들에게 가했던 후속 조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그 노동부가 취소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하고 같이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에 앞서 가지고 어쨌든 이번 대법 판결 자체가 네, 정부에서 정교조의 그런 법인노조 통보를 했던 것을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위법한 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정부 차원에서의 사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개혁 기간 동안 정교조가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적으로. 예, 뭐 지부장님 이 개인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정교조의 계획 요 같이 좀 묶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임기가 올해 12월 30일 연말까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일단 정교조에서 노조선임으로 전임으로, 지부장으로 예, 근무를 예.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조만간에 아마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복직 통보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복직을 하게 되면 네. 연말이 끝나고 나서 내년 1월 달에 네. 뭐 아이들을 만나지 않을까. 네, 정말 오랜만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수업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정교조는 아까 말씀드린 법인노조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하나 남아 있고, 네. 그 법인노조 통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참교육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제약이 있었잖아요. 네. 단체 박도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참교육 실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네, 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뭐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 대학 입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같이 공동 대책위원회 이런 등등을 꾸려 가지고 네. 입시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 나서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등등의 과제들을 네.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할 일이 참 많이 남았다. 네네. 그죠? 네.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비대면 이것도 빨리 풀려야 될 텐데. 그죠. 네. 예, 예. 학생들 보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오늘 질문에서 네네. 빠졌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교조 이 법인노조 기간 동안도 네. 엄청나게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은 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도 그렇고 네, 네. 우리 경남의 여러 도민들도 네.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그 힘으로 버텨왔고 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학부모인데 지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또 경상도 사투리로 막 이렇게 녹음하니까 되게 편하고 좋네요. 아, 그렇네요. 아, 네. 저희 전부 다 사투리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쐐기를 박으시네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고통스러웠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지부장님 개인도 또 참교육을 실천하는 정교조도 앞으로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희영 정교조 경남 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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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전에 참교육이라는 한마디에 뭐 가슴 뛰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뭐 네. 음반도 나오고 했는데 뭐 음반도 사고 이랬는데 하여튼 우리 정교수 쌤 열정이 교육 현장에서 좀 마음껏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예. 뭐 학부모 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손유진 선배는 자기 본인 학교 학교 다닐 때 그 추억에 젖어가지고 예. 네, 그런지 평소와 다르게 좀 따뜻한 따뜻한 네, 그 겨울 난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은사님 생각이 나시겠지. 아니 뭐 그렇게 크게 뭐 받는 은사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운동장에 나가지고 뭐 조금 뭐 약간의 뭐 액션을 취했던. 건전한 지역 언론을 소유하는 가장 쉬운 방법. 경남
경남도민일보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약한 자의 힘, 경남도민일보. 네, 지난 4월 총선이 끝났고 21대 국회 7월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2개월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뭐가요? 더불어민주당이 178석 거기에 함께 선거 연합을 했었던 기본소득당 그리고 이제 시대전환 의석을 더하면 180석. 그렇죠. 민주당보다 더 친정부 성향이 센 열린민주당까지 더하면 183석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변화라는 속도감 이런 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그러면은 지금 7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지금 국회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를 그냥 대충 얘기를 해보죠 먼저. 예, 뭐 딱 떠오르는 거는 보면 윤미향, 추미애, 부동산. 네. 부동산도 사실 뭐 이쪽이 제가 아니라서 저 서울 쪽이 아니라 그래 뭐 와닿지는 않고 그다음에 상임위 뭐 이 정도. 예. 그렇네요. 예. 그렇죠. 뭐 사실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도 사실 몇 번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벌써 이제 민주당은 한 게 없다. 오만해졌다. 남탓만 한다. 다를 게 없다. 권력에 취했다. 이제 이런 좀 이제 편향된 지적들이 또 막 튀어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네요. 저 녹음하러 오기 전에 직전에 뭐 지지율 보니까 정당 지지율도 거의 뭐 0.9% 하여튼 뭐 예, 상당히 근접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 번 살짝 바뀐 적도 있었고 중간에. 예. 이게 뭔가 기시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겹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뭐가 겹칩니까? 그 열린우리당이 옛날에 거대 여당일 때 분위기가 딱 이런 분위기 좀 비슷하게 갔었습니다. 언론이 치고 나가고 야당이 거들고 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막 이쪽 저쪽 4분 오열하고 여기저기 휘둘리고 제가 딱 이 시기에 정치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뭔가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중심 없이 막 이렇게 휘둘린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뭐 여야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네, 네. 예. 이렇게 한번 먼저 풀어보죠. 어쨌든 그 지난 총선 이후에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난 선거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 주체마다 결과만 본다면은 그 제대로 밀어줄 테니까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지 말고 좀 잘해봐라. 이런 뜻이 어떤 선거 전반에 담겼다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네. 좀 야당 핑계를 대기는 좀 그렇죠. 예, 물론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 애기 아니 그게 아니면 국민의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약간 친일이죠. 예, 그렇죠. 예, 일본 쪽에 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국민의힘 견제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만 예. 그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결속된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의 충성 지지층을 뺀 나머지 세력 가운데 민주당 편을 드는 쪽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겁니다. 아마 쉽게 생각해서 178석을 얻은 그 반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78석을 얻은 반작용이다. 네. 네. 그럼 민주당은 힘을 어떻게 쓰든 말든 이미 이제 거대 권력으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막 욕했던 세력들조차 이제는 권력을 견제한다. 이런 그럴듯한 허울까지 쓰게 된 상황이죠. 예, 뭐 특히 지금 뭐 조중동을 위시한 이 네. 족벌 언론들이 정말 신났습니다. 예, 오늘 그 제목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무릎 아프다던 추미애 아들 나랏돈 받으며 프로축구단 인턴 중.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이게 뭔 말이가 아니라 좀 말이 안 되는 게 네. 무릎 아픈 것하고 나랏돈과 네. 프로축구단 인턴입니다. 네. 프로축구단 뭐 네. 선수 후보 선수 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인턴입니다. 네. 이게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진짜 선수 뛰는 것도 아니고 뭐 무릎 아프다는 추미애 아들 프로축구단 공격수로 활약 이러면 뭐 좀 말이 되죠. 예. 말이 되지. 예. 좀 황당하긴 하네요. 예. 그래도 뭐 제목 장사는 잘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클릭을 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죠. 어쨌든 이런 식입니다. 족벌 네. 언론이 치고 나가면 야당이 받아주고 다시 공을 넘기면 또 언론이 받아주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욕해도 손해를 입지 않는 시대에 이 권력을 욕하는 것만큼 또 쉽고 폼나는 일이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이제 거기에
대책에서 그런 지적이나 뭐 비난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권력을 편드는 일은 뭔가 좀 다른 관점에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용기를 발휘해야 될 만큼의 무슨 동기가 생기느냐 뭐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상한 취급을 받거나 또 뭐 손가락질 받기 십상입니다. 그 족보 언론이나 보수 정치 세력과 그 반대 위치에 있는 다른 세력들이 선뜻 자기 목소리를 내기 좀 까다로운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시작부터 이런 식이면 뭐 앞으로 뭐가 잘 돌아갈 수 있겠나 네네. 그런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최소한 그 다음 대선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네. 예, 그 민주당은 뭘 하면 좀 밀어붙인다면 힘으로 밀어붙인다. 뭘 안 하면 178석이면서 무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겠죠. 예, 저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를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석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랄까 여론이나 언론이 선뜻 민주당 편을 들어줄 리가 없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는 아예 접는 게 낫다. 민주당에서 자꾸 그런 걸 딴 게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원론적인 것만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인 거, 네. 본질적인 거, 예. 그게 뭘까요?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죠. 입법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좋은 법을 만들고 그 입법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뭐랄까 입법 달력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법 달력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 택배법. 네네. 예,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역시 우리 아, 정리요정 최한석 기자. 네. 자, 박수 한번. 뭐, 자기는 안 치네요. 아, 법대 출신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이게 그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대표 발의를. 네네. 이 택배법이 어떤 법이고 이걸 우리가 몇 월에 처리를 하겠다 네. 예고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일정표를 만들자는 거죠. 공개 다이어리 같은 이거 언제 상임위에 올리고 그러면 그럼 매월 본회의에 올리면 이런 식으로. 아, 네. 그 공개 다이어리 같은 뭐 이런 예. 거. 예. 그 최근에 또 정의당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법 있잖아요. 전태일 3법. 또 최 기자 설명해줘. 전태일 3법. 부르셨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상권을 보장하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 이것도 진짜 박수. 진짜 정리 깔끔하네요. 아, 그냥 전태일 3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나요? 혹시? 예, 이거 반대하면 미친 거죠. 예. 정의당과 노동계가 먼저 제안했으니까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차피 이 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법안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 선언하고 이거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아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법안 처리 스케줄을 딱 못을 박아서 법안별로 뭐 의원들이 많으니까 네네. 네. 의원들 쌈도 가르고 누구 의원은 이 법에 대해서 네. 예, 네. 의견도 받으시고 법도 가공도 하시고 하고 이제 각 분야마다 또 여론 청취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그렇죠. 여론 청취도 하고 막 그런 처리 일정들을 계속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처리가 물론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 했지만은 그 날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날도 안 되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얘기하죠. 이게 왜 처리가 안 되는지. 예. 얘네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뭐 과정에서 뭐 어떤 절차가 조금 생겼다든지 조정하는 중이라든지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야죠. 이런 걸 가지고. 예. 정말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렇게 일정 따라 이렇게 가면은 네. 신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당이 의석수가 저만큼 있으면은 세상이 이렇게 금방 바뀔 수 있나? 바뀌네. 이런 거를 그 당이 온몸으로 증명을 해야죠. 협치 이런 거 좀 사실 저는 좀 약간 난 무슨 선의는 알겠는데 네네. 약간 한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협치란 건 그냥 비슷비슷할 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입법으로 바뀌는 세상. 진짜 이 달력으로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새겨져 있으면 방금 표 예. 너무 좋지 않습니까? 벽에 탁 걸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네.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딱 예. 체크해가면서 예. 언론에서도 이거 되나 안 되나 카운트다운 10 이래가지고 네. 예. 이번에는 될까 뭐 이런 거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국회니까 법안을 놓고 싸우라는 거죠. 예, 누구 아들 딸 디스하고 그게 아닌데 뭐 이런 거는
각자 뭐 당사자가 알아서 싸우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추미애 아들이 뭐 일 했다더라라고 우 달려들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다. 뭐 그런 적 없다. 뭐 하면 너는 누구 애를 안 그랬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그건 뭐 피곤하니까 그래? 추 장관은 안 그랬다던데 나는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확인해봐. 뭐 그래 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 10월 국회에서 택배법 처리할 거야. 그거 반대할 거니? 계속 이런 법 얘기만 하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달려 입법부니까.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정치는 이렇게 자꾸 사법부만 계속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검찰, 경찰 아니면 대법. 뭐 이거는 좀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박수 한번. 오늘 박수가 너무 싸게 파일이네요. 이게 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네. 민주당은 지지층 말고 팬들 세력이 없으니까 네. 괜한 기대 말고 주어진 입법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 그리고 그 지지층이 적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예. 그리고 홍보하라. 그렇죠. 그 아예 입법 공개 달력 같은 거를 만들어라. 예. 만들면 좋겠다. 네. 그 어린 친구들 그 다이어리 꾸미고 하는 그게 또 유행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컨셉으로 딱 예쁘게 해가지고 딱 달력 만들고 스티커 하면 붙이고. 이거는 예. 네, 모든 연령대에서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그 국회발 뉴스는 이상한 정쟁이나 뭐 누구 디스하고 폭로하고 이런 거 말고 예. 그냥 온통 그냥 입법 관련된 뉴스만 쏟아졌으면 좋겠다. 뭐 예. 법이 제정됐다 하더라. 네네. 뭐 네. 딱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죠. 예. 그거 갖고 논쟁이다, 싸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승환 선배 말이 CR도 안 먹히겠지만 그렇죠. 오디오 맥도날드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다. 음. 이 기록을 남기는데 의미를 그럼요.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깃발을 꽂는데 그렇죠. 네네. 의미를 두는 거죠. 예. 네. 아니면 주변에 아는 국회의원 연락처로 링크를 보낸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6만 조합원 여러분들과 오디오 맥도날드는 정교조 6만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구독, 좋아요, 네. 예, 알림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